자, 우리 2학년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역사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항상 수비가 잘 되어 있어야겠죠? 학습지 4페이지 펴시고요. 교과서는 22페이지. 자, 여기 22페이지 여기 펴놓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학습지 다시 돌아가면 저번 시간에 선사시대에 대해서 배웠죠. 선사시대는 어떤 시대다? 글이 없는, 글자도 모르는 이런 시대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드디어 문명, 문자가 밝아지는 문명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인류의 총 4개의 문명이 탄생을 하는데 오늘은요. 네 개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빠듯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and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려고 해요. 오늘 이 두 가지만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4대 문명, 문명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러면 개념이 있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요.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문명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 뭐 일단 글자, 문자를 쓸 수 있는 시대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의미를 따져 볼게요. 자, 우리가 신석기 시대까지 인간이 이제 농사를 짓게 되었잖아. 그럼 농사를 짓게 되다 보니까 농사를 좀 잘 짓는 곳으로 인간이 모여요. 다 인간은 똑같아. 어디로 모일까요? 자, 일단 물이 많고 평지가 많은 곳. 자, 그곳이 보통 어디냐면 큰 강이에요. 큰 강. 큰 강. 빅 리버. 근데 큰 강을 모였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홍수가 나요. 자, 그러면 홍수가 나면 이거 다시 복구 작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야, 너는 앞에 가서 돌멩이 나르고, 야, 너는 흙을 나르고, 넌 나무 날러. 이런 식으로 시켰는데, 일할 사람들이 싫어. 니나 해. 뭐, 요딴 식으로 대들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조직적인, 어? 좀 체계적인 그러한 집단이 나타나게 돼요. 그걸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부족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부족. 부족이 나타나게 돼요. 부족이 하나가 있다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 네 개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이제 큰 도시가 되고요. 도시가 더 발전하면 더 규모가 커지면 뭐가 될까요? 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우리 국가가 더 큰 강을 먹고 싶은데 다른 국가가 또 지네도 먹고 싶대. 그러면 이제 뭐야? 뭐예요, 이제? 전쟁이에요. 자,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무기가 필요하겠죠. 무기. 어? 그 무기가 이제 좀 단단한 돌멩이만 던질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금속으로 만든 칼 같은 거를 만들어. 이게 바로 이제 청동기, 무기 같은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청동검, 응? 청동검 같은 거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칼싸움 하고 때려 부시고 찌르고 죽이고 다 뒤져 막 전쟁을 해요. 근데 전쟁하려면 역시나 명령에 군사들이 복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뭐가 발생할까요?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급이 들어가 계급 발생이 계급. 응? 자, 이 계급뿐만이 아니라 야 이제 우리가 얘네들 우리 국가에 세금 좀 받아야 되겠다. 세금 좀 갖다 바쳐. 너는 2천만 원 내고 너는 100원 내. 너는 2천 원 내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뭐가 발생을 하게 돼? 이제 문자가 드디어 발명이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바로 무슨 시대다? 문명 시대다. 문명이다.
문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냥 문명이 생긴 게 아니에요. 요딴 식으로 이제 문명이 탄생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문명 역시나 공통점은 큰 강 주변에 생기겠죠. 그래서 각 문명, 네 개의 문명 나오는데 모조리 다 강이 있어요. 강, 강, 강. 큰 강에 이런 문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개의 문명 중에서 오늘은 뭐 한다고 했죠? 메소포타미아 and 이집트. 요 두 개의 문명에 대해서만 공부할 텐데요. 자, 요 두 개의 문명은 합쳐가지고 무슨 문명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두 가지 문명을 합치면 무슨 문명일까요? 자, 동방이라는 뜻이에요. 자, 유럽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이 동쪽에 있다 해서 동쪽 지방, 동방이라고 불렀나 봐요. 동방의 문명이 신기하다. 어? 동방신기네? 알아요? 자, 자, 이걸 영어로 뭐라 하냐면 오리엔트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엔트. 응? 오리엔트. 무슨 뜻이다? 동방이라는 뜻이 동방. 응?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동쪽이라는 거죠. 그럼 교과서 22페이지 잠깐 보고 가실게요. 22페이지 밑에 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 나오네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얘네하고 얘네하고 합쳐가지고 이 유럽 애들이 보기에는 동쪽 지역의 문명이네. 그래서 동방 문명,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동방 문명일지라도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이상하게 더 많아요. 뭐가 공통적이고 뭐가 차이점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지도를 먼저 봤으니까 지도에 나와 있는 지형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자, 여기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메소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라는 말은 강이란 뜻이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강 중간, 강 사이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강 사이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등장을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형을 보니까 대단히 개방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방적이에요. 오픈이에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옆에서,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이 강이 원 플러스 원. 두 개의 강이나 있는데, 이거 다 먹고 싶겠죠. 그 주변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 국가들이 생겼다가 망하고 생겼다가 망하고 이래요. 그런데 편의점에 원 플러스 원이면 원 아니면 안 사잖아요. 그렇죠? 원 플러스 원 이 찬스를 다른 민족들도 갖고 싶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맨날 전쟁이고 여러 국가들이 막 생겨났다가 망하고 그래요. 자, 근데 반면 이집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집트는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집트의 나일강 일단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일강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요. 자, 이렇게 흐르는데 문제는요. 자, 왼쪽은 여기는 사막이에요. 여기는 밑에는 큰 산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요게 이제 바로 홍해예요. 모세가 지팡이로 갈랐던 홍해. 강이에요. 자, 바다예요. 자, 위쪽도 뭐예요? 지중해 바다죠. 자, 완전히 이집트 문명은 산과 바다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다른 민족이 쳐들어오기가 쉬워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를 어떤 적 지형이라고 얘기하냐면 폐쇄적 지형이라고 이야기해요. 폐쇄되었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요, 하나의 국가가 100년, 200년이 아니라 얼마나 갈까요? 3,000예요. 3,000. 얼마야? 3,000년이에요.
삼천 년 국가가 안 바꿔. 안 망해. 그러한 폐쇄적 지형으로 인해서 하나의 국가가 오래 간다라는 그러한 좀 개념만 일단 잡고 가실게요. 자, 이러한 지형의 차이가 문화, 사회, 정치의 차이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메소라는 말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요? 뭐뭐 사이. 포타미아는 뭐다? 강. 그래서 두 강 사이의 문명인데요. 전체 문명 중에서 4대 문명 중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빨리 생겨요. 왜? 원 플러스 원이라고 했잖아요. 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 편의점만 가장 빨리 그 제품이 팔리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너무 좋아서 갔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형이 상당히 어땠다? 요거는 꼭 적어 놓으세요. 개방적 지형이다. 자, 이렇게 위에다 적어놔. 개방적 지형. 음, 반대로 아까 이집트는요. 어떤 지형이었다? 폐쇄적 지형. 폐쇄적 지형.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상황이나 정치적 특징이 좀 달라요.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는 개방적 지형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현실 세계. 응? 자, 왜 그러냐면 언제 내가 어떻게 뒤질지 몰라요. 다른 민족에 쳐들어가서 내가 뒤지면 결국 내가 죽은 다음의 세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세계, 자, 여러분들, 현세라는 말은 현실 세계라는 말이야. 자,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글자가 너무 크니까 선생님이 조금 글자를 줄이고 싶은데 줄이는 게 잠시만요. 네, 일단은 글자는 이따 줄이고요. 그래서 개방적 지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기 때문에 뭘 중시했다? 현실 세계를 중시했다. 하지만 이집트는 현실 세계보다 어떤 세계를 더 중시할까? 어차피 얘네들은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일이 없어요. 현실 세계가 너무너무 안정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뒤지면 어떻게 될까? 나 죽은 다음에 내가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자, 미리 이집트를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미라라든지 사자에서 같은 게 있는데 미라 여러분도 알죠? 어, 죽은 다음에 방부제 넣어가지고 내장 다 뺀 다음에 방부제 쳐 넣어가지고 그냥 막 붕대를 감아가지고 사람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사자에서라는 거는 죽은 자의 안내서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안내서. 사자라는 거는 라이온이 아니라 죽은 사람, 죽은 자, 죽을 사자 써가지고요. 그럼 참고로 사자에서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여러분 교과서 23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자의 서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왼쪽 위에 요거 사진 보이죠? 그림 보이죠? 이게 바로 사자의 서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옥황상제가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있으면 요 하얀 옷 입은 요 친구가 죽은 자예요. 근데 요 사람의 그 심장을 꺼내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울추에다가 달아요. 그래서 여기 깃털이 있어요. 그래서 깃털보다 이 심장이 무거우면 얘는 죄가 많다. 여러분들 좀 약간 싸가지 없는 애들, 좀 못된 애들, 뭐가 불량하다고 이야기해. 양심 불량이란 말 하잖아. 양심, 심장 두 개. 응? 그러니까 양심 없는 애들, 못된 애들. 이렇게 이집트인들 생각했나 봐.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심장을 달아서 얘가 깃털보다 가벼우면 죄가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천국 가는 거야. 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뭔가 기록을 해야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 기록. 문명 시대는 반드시 문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 문자예요. 그림 문자. 여기 뭐 새 같은 그림이 있죠. 그 이집트는
그림을 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깨알 같은 그림 문자를 이 사자의 서에다가 적어놨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죽은 자, 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쓰는 거예요. 자, 이딴 짓을 왜 하는 거야? 왜 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궁금했나 봐요. 난 죽기 싫어. 나 내 육신은 계속 보관하고 싶어. 해가지고 막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미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이집트는요, 다시 교재로 돌아오면 한마디로 뭘 중시했다? 사후 세계를 중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미라와 사자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다시 여기다가 뭘 중시했다라고 적으면 될까요? 사후 세계 중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글자를 조금 줄여볼게요. 사후 세계 중시. 요. 하지만 메소포타미아는 현실 세계 중심.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자, 이 건축물을 지구라토라고 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뭐 어떤 용도냐면 신전이에요. 신전. 신전이 뭐예요? 신전 떡볶이예요? 자, 신전이 뭐예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건축물인데, 대단히 높게, 주로 신의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높은 탑 같은 거를 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지구라트라는 건데 이 지구라트라는 것도 교과서 23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 가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신전이 지구라트가 있죠. 요게 바로 어, 지구라트. 이게 신전이에요. 거대하게 축조한 신전.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니? 왕의 무덤, 왕을 파라오라고도 하고요. 왕의 무덤, 피라미드라고 하잖아요. 피라미드, 그렇죠? 그럼 피라미드 이렇게 있죠? 근데 얘네들은 지구라트가 있는 거예요. 대규모 탑 같은 거지만 목적이 달라요. 지구라트는 신전이고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태음력을 쓰네요. 음력. 우리도 지금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잖아요. 달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면 음력, 태양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면 양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달을 좀 좋아했나 봐. 음력. 그다음에 숫자의 그 단위가 60진법, 60단위예요. 여러분들 60진법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쓸까요, 안 쓸까요? 지금도 쓰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써요? 시간. 1시간이 60분, 1분 60초. 잖아요. 근데 또 언제 써요? 뭐, 예를 들면, 각이라든지, 원, 원, 뭐 이런 거. 뭐, 각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각이라고 하죠, 각. 여러분들, 360도잖아요. 60번, 60도 곱하기 6 하면, 66, 36. 뭐 이런 식으로. 그 수학에서 원을 360도라고 얘기하잖아. 이 60진법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60진법의 시발점은 메소포타미아이다. 우리 시간의 60초 단위로 만드는 그 시발점은 메소포타미아다. 근데 이집트는 우리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10진법이고 또 태양을 얘네들은 중시 태양. 달력 태양을 기준으로 만든 태양력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 이제 문자가 중요한데 문명이니까 문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문자는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는 쐐기 문자예요. 쐐기 문자. 쐐기. 응? 쐐기. 여러분들 쐐기를 박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자, 쐐기 문자는 어, 쐐기와 같은 거예요. 쐐기 모양의 문자예요. 그 쐐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면 예를 어떻게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그러면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가 조금 삐꾸야.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뭔가 이렇게 받쳐놓죠. 이렇게. 어? 또 이렇게 세모나죠. 이런 모양이죠. 삼각형 모양.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쐐기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 중계를 볼 때 뭐 축구를 막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한 골을 더 넣었어. 이걸 무슨 골이라고 얘기해? 쐐기골이라고 하죠. 왜 쐐기골이냐면 승리를 완전히 확정 짓는 골이다. 고정을 시킨다. 움직임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요 뾰족한 세모 모양을 쐐기라고 하는데 그 뾰족한 세모 모양의 문자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런 것을 이 뾰족한 쐐기 모양의 문자에 썼느냐? 자, 이것도 그럼 교과서 23페이지 보실게요. 자, 요게 바로 쐐기 문자인데 자, 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강 사이라고 했죠. 강과 강 사이에 뭐가 많을까요? 뻘이 많아, 뻘. 진흙이 많아요. 남는 게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을 이렇게 판때기에다가 진흙을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안에 또 갈대가 무지하게 많잖아, 갈대. 그래서 갈대 끝을 뾰족하게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확대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어? 자, 그래서 뾰족한 모양의 갈대 끝에 그 뾰족 모양의 문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서 그거를 문자로 썼다. 그래서 요거는 뾰족한 쐐기를 닮았다 해서 무슨 문자? 쐐기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쐐기 문자. 자, 근데 이집트는 그냥 뭐야? 그냥 그림 문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도 그림 문자를 여러분들은 사실은 쓰고 있어요. 그림 문자를. 가장 그 문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가장 어, 쉬운 문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친구한테 야, 나 삐졌음. 이렇게 나 삐졌어라고 이렇게 나 화났어. 이렇게 글자를 쓰는 것보다 요즘 뭘 보내니? 그렇죠. 이모티콘 보내잖아. 그러니까 그 이모티콘의 시발점이 역시 이집트의 그림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문명의 문자도 다르고 십진법, 육진법도 다르고 또 사후 세계냐, 현실 세계냐 다르고 피라미드냐, 지구라트냐 굉장히 다르죠.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유명한 법전 하나 보고 가실게요. 법전. 자, 9번에 법전이 나오는데 요 법전이 뭐냐면 함무라비라는 왕이 만든 법전이어가지고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이야기해요. 함무라비 법전. 글씨 좀 키워야겠다. 자, 함무라비 왕이 만든 법전인데 자, 함무라비 왕 법전의 특징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니? 눈에는 눈, 이에는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네가 내 눈을 때려? 너도 눈탱이 맞아. 뭐 이런. 네가 내 귀를 멀게 해? 여기서 이는 이빨이 아니라 귀예요. 너도 귀 먹어. 귀 잘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성격이 복수주의적 성격이 강해요. 어, 그런데 이 함무라비 왕이 만든 이 법전이 또 교과서 2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바위에다가 깨알같이 무슨 문자를 박아놓은 거야 이게 다 글자가 안에 있어요. 이게 쐐기 문자예요. 쐐기 문자. 응? 그래서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이런 싸가지 없는 아버지를 때려? 그 두 손을 잘라버리는 거지. 그다음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의 눈도 상하게 한다. 이게 눈에는 눈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맨 밑에 뭐 노예가 귀족의 뺨 싸대기를 달려는 노예 주제에 그의 귀를 잘라버려요. 근데 귀족의 노예 싸대기 날리면 그렇다고 해서 귀족의 귀를 자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이제 복수적인 성격도 있지만 신분 차별적인 성격도 함무라비 법에는 있구나. 그리고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는데 뭐 사실 우리나라도 법이 조금 뭐 완전 평등이라고는 보기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 같은 법전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다. 그러나 역시 메소포타미아는 대단히 개방적, 오픈마인드다 보니까 결국 히타이트라는 나라한테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이집트는 멸망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집트는 이제 한 국가가 오래되다 보니까 강력한 신권 정치를 통해서 파라오라는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여러분들 신권이라는 건 뭐냐? 신권. 이 신권이라는 뜻은 이제 신의 권위. 자, 어, 신의 권위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권 정치.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응, 나 태양의 아들이야. son of sun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의 권위를 통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우, 이 왕이 야, 쟤는 우리와 다르네?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 왕 파라오가 죽고 나면 엄청난 무덤, 피라미드를 만들고요. 피라미드를 만들면 또 지켜야겠죠? 그 지키는 게 뭐예요? 스핑크스죠. 스핑크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만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집트는 상당히 파라오의 권위가 엄청나게 강했다. 이런 것들이 다 폐쇄적 지형 덕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문명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고요.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하고요. 뒤에 문제는 우리 교실에서 한번 풀어보자. 오케이, 안녕.